네, 오늘 도쿄 둘째 날인데요. 본래 일정하고 좀 바뀌긴 했는데, 그건 이제 좀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두 번째 날 간단하게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뭘 사왔거든요. 내일 이제 9월 먹을 고기, 고기는 내 아침에 먹으려고 사오면서, 이제 물도 다 떨어져서, 이제 물 2리터랑, 그리고 이제 요거 초코빵 뭔지 말씀해서 요거 사왔고요. 콜라는 제가 이제 첫날에 3개 사놨었거든요. 콜라. 그래서 일단은 요거 먹으면 이거 먹고 한번 맛 먹어보고 맛을 어떤지 알려드리고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뜯었고요. 맛 볼게요. 음, 초코 맛이 생각보다는 강하진 않은데, 이거 세일에서 산 거거든요. 생각보다 강하지 않은데, 근데 반죽이 되게 마트에서 산 것 치곤 반죽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괜찮네요. 아무튼 이제 요거를 이 야밤에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지금 시각 벌써 하루가 전에 00:39분이거든요. 여기 지났는데 빵을 사온 이유는 사실 오늘 좀 많이 돌아다니면서 아침에 먹고 나간 컵라면 돈코츠 라멘 다였고 음료 2개 빼고는 아무것도 안 먹었거든요. 그리고 다가 이제 아까 밤에 들어오기 전에 제테리아 햄버거 먹고 온 게 다였습니다. 그래서 또 들어왔는데 이제 일정이 조금 바뀐 부분이 있어서 일정을 다시 짜다가 보니까 어느새 또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더라고요. 그래서 늦은 시간이기도 하고 조금 헛기도 지고 이래서 빵 좀 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 먹었고요. 음, 일단 오늘 계획상으로는 여기 이제 원래 계획상으로는 아자부다이 힐 갔다가 팀 내 10시 반에 예약되어 있기 때문에 보드리스가 예약되어 있었기 때문에 갔다가 모리아트 뮤지엄 갔다가 이제 저녁에 로pon기에서 먹고 들어오는 게 원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로pon기는 한 번도 이제 안 가봤었기 때문에 저번에 딱 일본 한 번 왔었는데 그때 못 가봤기 때문에 그래서 보자라고 해서 이제 했던 거였는데 일단 오전하고 낮 모리아트 위전까지는 기본적으로 이제 계획대로 따랐어요. 하지만 이제 저녁에 좀 일정을 바꿨는데 그 이유는 어차피 로pon기는 또 가게 되거든요. 그 토요일인가? 네. 그 시티뷰가 같이 예약되어 있어서 어차피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로pon기 가게 돼 있어서 로pon기 대신에 오늘 저녁에 다른 곳을 갔다 왔는데 일단 오늘 처음 간 데는 아자부다이 힐스 그 유명 건축가 스튜디오에서 만든 건축물은 되게 특이하게 예쁘게 잘 지어놨더라고요. 근데 이제 일단 아침에 너무 더웠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생각을 못한 게 아침 제가 거의 9시 그러니까 8시 50분쯤에 출발했거든요. 그러면 사실 지하철이나 전철에 사람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습니다. 저는 무슨 분당선 타는 줄 알았어요. 9시쯤에 탔는데 꽉 찬 거예요. 그래서 하나 보내고 두 번째가 세 번째 거 타게 되는데 그때도 낑겨서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직장인들도 이게 출근 시간이 다 다른 건지 9시가 넘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여기 상겐자역에서 이제 시부야 간다면 시부야에서 이제 갈아탔을 됐거든요. 시부야까지 가는 거가 시부야가 좀 더 시부야에서 더 가서 갈아타는 거였는데 시부야 가는 사람들이 이제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꽉 차서 일단 아침부터 그게 너무 힘들었고요. 가는 길이 힘들었고 가는데도 쨍뺑 내려치는데 이제 아자부다일스 주변 이렇게 좀 다가 너무 힘들어 더웠고 그래서 그냥 바로 그냥 팀 내 보도리스가 있는 건물로 이제 들어갔어요. 그리고 원래 10시 반에 예약되어 있었는데 10시쯤
10시 반에 예약돼 있었는데 일단 이제 들어가기 전에 좀 너무 목이 말라서 거기 팀내 보드레스 근처에 있는 어떤 카페에서 이제 오렌지 주스 같은 거 그거를 이제 마시고 그게 한 800엔? 800엔짜리인가 그랬는데 네. 음, 너무 목이 마른 나머지 3초 만에 마시고 3초 만에 800엔을 태우고 그리고 이제 팀랩으로 갔습니다. 가니까 10시 좀 넘었는데 한번 이제 물어봤죠. 거기 직원한테 혹시 지금 이거 모시카시 때 이마 이케마스 가면 아무튼 이런 식으로 안된 일본어 썼는데 바로 한국어로 들어가도 된다 라셔서 들어갔습니다. 좀 일찍 들어갔고요. 전시는 팀랩 보더리스는 뭐 이미 이전에 뭐 팀랩 한국에서 했을 때도 많이 봤었고 그리고 아르테 뮤지엄이나 이런 것도 이미 저는 강릉, 부산, 제주도 여수 다 갔다 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본이라서 색다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명히 좋은 부분도 있었고 어느 한 파트 부분은 좋은 부분이 있어서 거기서 좀 사진 많이 찍었는데 아무튼 팀랩 갔다 왔고 그 팀랩 끝나고 나서 이제 거기 아자브라 다이스랑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갤러리도 있고 그래서 패스 갤러리도 있고 막 이랬던데 일단 거기 보니까 뭐 원피스 오다 H로 원피스 전시 하나 무료로 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살짝 보고 또 이제 근처 돌아다니다가 이제 뭐 업무적으로 전화 온 것들이 몇 개 있어서 전화 통화하고 또 오랜만이 아니라 이제 친구한테 전화가 페스타임으로 왔었기 때문에 페스타임으로 와서 전 통화하다가 그냥 뭐 배회하게 됐습니다. 그 근처를 시로야마 가든인가 거의 그 배 근처를 헤매면서 이제 친구랑 페스타임으로 통화하면서 이제 조금 30분 정도 30분 정도 그러고 있었고 그리고 주변에 마트 가서 이제 음료수 가끔 한두 개 정도 사 먹고 근데 이제 일본은 정말 도쿄는 그 쓰레기 버리기가 정말 힘듭니다. 결국 그 이제 제가 너무 더워서 이제 살려고 그러니까 플라스틱 병에 드는 음료수를 2개를 샀는데 2개를 버릴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심지어 편의점 안에도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그 2개를 아까 마지막에 제트리아 거기서 거기서 이제 햄버거 버릴 때 거기에서 버리 전까지 계속 들고 다녔어야 되는 아주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만약에 일본 가시게 되면 비닐봉지 따로 챙기시거나 가방을 좀 큰 거 여유 있게 갖고 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들고 다니는 가방을 좀 조그만 걸 갖고 왔더니 너무 힘들더라고요. 좀 여유 있는 좀 큰 가방을 가지고 다녀야 뭐 쓰레기 같은 것도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관해두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일본 여행의 어떤 하나의 팁인 것 같고 그러고 있다가 사실 이제 모리뮤지엄으로 바로 갔으면 됐는데 시간이 이제 모리뮤지엄 4시에 예약돼 있었기 때문에 살짝 고민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저는 한번 친구랑 이야기하다가 도쿄타워가 잘 보이는 곳이 시바공원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시바공원이 또 근처에 있길래 일단 모리미술 가기 전에 시바공원으로 갔습니다. 걸어서. 여기도 굉장히 걸어가는 너무 힘들었고요. 덥고. 근데 어쨌든 갔는데 생각보다는 공원이 되게 작았어요. 그냥 작았고 시바코우에 그 학교인가 뭔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뭐 그 시바공원 앞에 나와서 이렇게 뭔가 제식 같은 거 뭔가 이렇게 하던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좀 그거 좀 신기해 보였고 그래서 좀 보다가 도쿄타워도 좀 잘 한번 찍어보고 그 이제 모리미술관으로 다시 또 이동을 했습니다. 근데 시바공원은 이제 까마귀가 있던데 까마귀가 생각보다 꽤 크더라고요. 상당히 커서 좀 놀랬습니다. 까마귀는 사실 한국에서는 많이 보이질 않으니까 일본에서도 2마리가 봤는데 되게 커서 좀 의외로 커서 놀랐고요. 근데 지금 제가 텐션이 매우 떨어져 있고 지금 뭐 왜 갑자기 이렇게 목이 메인지도 모르겠지만 피곤해서 그래요. 피곤해서 오늘 피곤한 이유는 이제 이따가 이제 내일 계획 다시 그러니까 남은 일정을 계획을 다 세우다가 어떻게 됐는지 그게 좀 늦어져 갖고 그랬는데 근데 아무튼 모리뮤지엄에 도착했는데 사실 이제 모리미술관도 아까 앞에서는 이제 팀랩이 조금 원래 예정 시간보다 일찍 들어가게 해줘서 일찍 들어가 있을 거라 봤는데
모리미술관에서는 4시에 로크지 이러면서 4시라고 해서 3시 반쯤인가 3시 20분쯤에 혹시나 모르 들어왔었거든요. 그때 직원이 4시에 오라고 그래서 다시 돌아왔는데 근처 모리미술관에서 주변에 이렇게 앉았을 만한 데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배회하다가 힘들어 죽겠네라고 했는데 어쩌다가 보니까 이제 좀 이렇게 구석진 곳에 좀 이렇게 가려진 곳에 좀 앉을 수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좀 앉아 있다가 모리미술관 롬웨이 전시 예약해 놓은 걸 봤습니다. 사실 한국 현대미술관에서 했던 거랑 이제 비교해 보려고 봤는데 작품 자체는 한국 현대미술관에서 했던 거랑 큰 차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근데 약간 이제 순서가 좀 바뀌었고 작품의 그 배치 순서가 그리고 어 그 해골이 되게 많이 있는 그 장소의 세팅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넓은 장소에서 하는 걸로 좀 바뀌었더라고요. 바뀌었다는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국립현대미술관에서는 되게 좁은 데에 있어서 위로 쫙 올렸었거든요. 그래서 좀 보기 불편했었었는데 여기는 그래도 넓은 지역에 회고를 두고 그렇게 살살 갈 수 있게 했어서 저는 그거는 오히려 모리미술이 더 나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현대미술관은 내가 모리미술관에 쭉 계속 입구부터 출구까지 쫙 계속 이쪽이 이어지는데 현대미술관은 뭐 내려가서 그러니까 중간에 이동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좀 이렇게 흐름이 끊기는 점이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한국 전시랑 일본 전시랑 큰 차이는 없었는데 약간 되게 사소한 그런 차이가 조금 집중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몰입미수가 좀 높였던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나오기 전에 되게 큰 영상에 이제 작업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거는 좀 훌륭했어요. 제가 한국에서는 그 영상을 못 본 것 같은데 아마 막 줄 서서 기다렸어야 되었고 제가 안 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한국에 있었나 모르겠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못 본 것 같거든요. 근데 일본의 되게 큰 화면에 마지막에 공간 그 작업 장면을 보여주는데 그 노무의 그 사람이 아티스트가 작업하는 모습을 보다가 보니까 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되게 하이퍼리얼리즘한 작품을 만들어냈는데 되게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이 그런 큰 사람을 만들어내고 또 어떻게 그로테스크도 한 뭐 그런 만들어내는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그러니까 무생물을 인간의 형태로 만들어내는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인 거잖아요. 그래서 신이 인간을 만드는 그런 과정 같이도 느껴지기도 하고 그래서 뭐 삶과 죽음 뭐 그리고 전시했을 때 그 사람들의 찬사 뒤에 또 바로 들어가서 작업에 몰두한 자기 작업 지하로 보이는 작업실에서 작업 몰두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좀 대비 이런 것들이 뭐랄까 조금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전시였습니다. 영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영상 보면서 메모도 하고 이랬는데, 음, 그래서 그런 점이, 그러니까 한국 전시랑 큰 차이는 없었는데, 그런 좀 미묘한 차이들이 조금 더 좋았던 것 같다. 근데 뭐, 만약에 한국 롬무익 전시 보셨다면은, 일본 롬무익 전시는 굳이 안 봐도 되는 뭐 그런 전시이기는 했지만, 약간 그런 미면 차이는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확실히 우리나라보다는 그래도 좀 일본 쪽은 특히 이제 여기 모림실가 없는 사람들은 관광객 제외하고는 좀 작품 그러니까 물론 한국도 작품에 대해 집중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보다는 조금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롬믹 전시 때는 좀 전시 보면서 되게 약간 좀 사람들이 말씀이나 이런 것들도 그렇고 사람도 많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약간 계속 사진을 막 계속 찍으니까 좀 전시 보는 거가 좀 집중이 안 되고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일본 여기 뮤지엄은 물론 이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지만 대부분 막 그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막 작품 못 보게 사진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이렇게 배려하면서 사진도 찍는 데다가 일단 되게 조용했어요. 그래서 전시에 엄청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요거는 약간 애티튜드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가 옳고 그러다 뭐 이런 건 아닌데 한국 전시 때는 약간 좀 어수선하고 좀 약간 좀 그랬는데 일본에서는 확실히 좀 되게 조용히 전시를 볼 수 있어서 오히려 집중도는 좋았고 그리고 이제 옷도 아무래도 조금 전시 맞게 차려입고 오시는 것 같고요. 물론 전 여행객이기 때문에 좀 편하게 입고 갔지만은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 느낌이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원래 그래서 이제 원래 모리미점에서 끝나고 이제 롯본기를 돌아다니고 했었었는데,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모리아트 뮤지엄 가면서 롯본기를 주변을 보니까 사실 뭐 한국의 강남이나 뭐 신사동 이런 데랑 큰 차이가 없어 보여서, 그리고 어차피 또 토요일인가 또 따로 시티뷰를 보러 다시 또 여기 와야 되기 때문에 어 일정을 이제 바로 수정을 해서 오모테산도로 갔습니다. 오모테산도로 가서 어, 팬더 플래그십 스토어 하라주쿠에 있는 그걸 가려고 이제 이동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오모테산 도착해서 이제 주변을 딱 쭉 그 팬더 플래그십 스토어까지 가는 길을 보니까 이제 여기서 내려 쭉 올라가면 되더라고요. 아, 이 모리미술관에서도 그 오모테센터 가기가 또 가는 중간에 또 걸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때 조금 힘들었습니다. 많이 걸었고. 근데 아무튼 오모테센터에 가서 이제 거리를 돌았는데 또 오모테센터 나름의 또 분위기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약간 한국의 강남 신사 약간 그런 느낌이었고, 왜냐면 되게 도로도 크고 주변으로는 되게 유명한 브랜드 건물들도 있고 그러니까. 근데 팬더 플래시 스토어 가는 길에 보니까 리버풀 스토어가 있더라고요. 아, 또 이 06년부터 05년부터 리버풀을 응원했던 저로서는 리버풀 스토어를 안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리버풀 스토어를 갔죠. 가서 이제 혹시나 유니폼이 좀 싸다 싶으면 사야지 싶었는데 뭐 한국에서 파는 거나 여기서 파는 거나 비슷한 것 같아서 사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번에 리버풀 유니폼 실물로 본 건 처음이었는데 생각보다는 원래 처음에 딱 이미지 났을 때는 별로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이제 홈보다는 그 원정 녹색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녹색이 어떻게 보면 되게 촌스러울 수 있는데 약간 이제 예쁜 느낌의 세련된 느낌의 녹색이어서 원정 녹색 그걸로 한번 구매를 하지 않을까 나중에 한국에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공홈에서 주문하려 해도 이제는 환율이 너무 올라서 진짜 한국에서 사는 게 이득이에요. 그리고 어차피 저는 이제는 마킹 안 할 거거든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볼스터도 이제 열심히 봤고요. 그리고 이제 다시 이동해서 팬더 플리스테어를 갔습니다. 가서 이제 열심히 또 팬더를 많이 보고 했죠. 그리고 이제 팬더 플래그십 스토어를 쭉 보고 거기 또 밑에 이제 카페에 가서 또 이제 앉아서 이제 좀 체력도 보충할 겸 음료를 시켜서 이제 앉아서 이제 텔레캐스터 어쩌고였는데 메이플 어쩌고저쩌고를 마셨습니다. 음, 근데 거기 팬더 플래그 스토어 이제 카페는 이제 갔었잖아요. 제가 그 첫날 어제 갔었는데 어제는 뭐 별로 굿즈나 이런 것도 별로 없고 그냥 카페에 팬더만 붙인 거랑 다름없었는데 그래도 여기는 플래스토어에 붙어 있는 그 아래에 있는 BR층에 있는 카페다 보니까 조금 더 굿즈나 이런 것도 많이 있고 어, 장소도 넓고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좀 충분히 쉬면서 했는데 일단 거기 남자 직원분이 있고 여자 직원분이 있는데 여자 직원분이 너무 친절해서 뭐랄까 심장이 좀 솔직히 말해서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 남자가 이렇게 예쁜 여자를 보면 그 여자에게 이용당하는지를 알 정도로, 물론 이제 저는 이제 알지만 그게 이제 서비스 정신에 나온 그런 건지 알지만 아무튼 뭐 음료를 주문하고 음료를 받고 이제 음료 나왔다는 걸 알려주고 이럴 때 그 여직원분 제가 여태까지 본 직원분 중에 그렇게 밝고 막 애정을 담아서 답변해주는 게 되게 친절하게 해주는 거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제대로 눈 못 볼, 원래 눈 잘 못 보기도 하지만 눈 못 볼 정도로 심장이 막 덜컥덜컥 거릴 정도로 너무 친절하게 아주 정말 예쁘게 해주셔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그 이제 갖다 줄 때는 용기를 내서 눈을 살짝 맞추면서 감사하다고 땡큐라고 인사를 했지만 역시나 0.1초만 눈 맞출 수밖에 없었고 그러고 이제 나왔죠. 그리고 이제 그게 나왔는데 제가 이제 뭔가
떨어뜨렸나 봐요. 그 휴대용 선풍기를 두고 놨던 것 같더라고요. 물론 이제 그 여자분이 나온 건 아니고 이제 거기 있던 이제 또 다른 어, 남자 직원분이 가지고 나왔었는데, 아무튼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랬고, 되게 외모도 예쁘시고 얼굴도 작으시고 거기다가 친절한 데다가 뭔가 그런 진심을 담아서 막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게 진짜 서비스 정신의 어떤 그거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좀 그랬다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그 팬더 플러스터에서 이제 좀 이렇게 쉬다가 나왔고, 참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그래도 팬더 플러스터로 갔으니까 몇 가지 이렇게 그냥 저렴한 거 리미티드 피크랑 컵 받침대 색깔별로 이렇게 좀 샀고요. 자, 이제 플레이스토어에 나와서 이제 쭉 올라가면 이제 그쪽이 하라주쿠니까 이제 쭉 올라간 와중에 뭔가 그 플레이스토어에서 나와서 도로 쭉 가다가 오른쪽 꺾어서 쭉 올라와서 하라주쿠로 가는 와중에 건너 쪽에 보니까 해리포터 샵이 있더라고요. 근데 해리포터 샵을 가는데 해리포터 샵이 있어서 해리포터 샵이 있네라고 봤는데 상당히 놀랐습니다. 되게 잘 해놨어요. 아, 진짜 일본 사람들 DP 같은 것도 그렇고 진짜 꽉꽉 깔끔하게 돼 있고 일단 너무 예뻤어요. 그래서 샀습니다. 샀는데 요거 뭘 샀는지는 제가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선물용으로 해리포터를 좋아하시는 분이 있어서 제가 선물용으로 산 거라 요거는 딱 딱히 제가 뭘 샀는지 얘기는 안 할 거고요. 근데 아무튼 이때 제가 뭔가 제 걸로 뭔가 살 뻔했어요. 이렇게 깃털 달린 거 있었거든요. 펜. 이게 1,800엔짜리인데 이거를 일단 제가 들었거든요. 들었는데 다시 갖다 놨습니다. 어렵사리 꾹 참고 잘한 것 같아요. 그것도 생각지도 않은 지출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그건 잘한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팬더 이거는 제가 쓰려고 산 거기 때문에 그냥 보여드리면 이제 요런 이제 리미티드 피크고요. 리미티드 피크 이거 하나 샀고, 그리고 이제 컵 받침대. 지금 이게 지금 녹색인데 왜 검은색으로 나오죠? 색깔이 녹색이에요. 녹색이고 이거 검은색이고 이거 노란색. 이게 왜 검은색 이게 녹색이라서 검은색 나왔나봐요. 어쨌든 녹색입니다. 녹색. 이렇게 3개 정도 그냥 기념으로 샀습니다. 이건 제 걸로 산 거고. 그래서 아무튼 IP의 위력, 제가 해리포터 사실 그렇게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해리포터 책도 사실 보지도 않았고 영화도 거의 그냥 끝까지 본 적 거의 없고 덤블도어 나왔을 때만 좀 보고 그랬지. 근데 저는 아무튼 잘 꾸며진, 잘 만들어진 테마파크 같은 이 IP 테마파크 같은 것에 너무 잘 돼 있으면 괜히 사고 싶어지니까 아무튼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 사고 싶었지만 다 참았다. 지팡이도 있고 되게 많더라고요. 사고 싶은 거 가지고. 그리고 저뿐만 아니고 뭐 거기다 온 외국인도 그렇고 다들 사느라 정신 없었습니다. 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그 해리포터 샵을 갔다가 다시 이제 하라주쿠로 가서 하라주쿠 유명한 그 도로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또 구경하다가 이제 배가 고파져서 그때까지 이제 아침에 먹었던 컵라면으로 뻗땡기다가 그때서 이제 배가 고파져서 사실은 돈을 아끼려고 안 먹은 거기도 했지만 배고파져서 이제 제트리아 찾아보니까 롯데리아가 이제 없어지고 제트리아 이름 바뀐 거더라고요. 그래서 제트리아가 샘을 먹었는데 그냥 조금 걷더라도 모스버거 가서 먹을 거 그랬나봐요. 제트리아 버거 별로였습니다. 햄버거는. 근데 가라게랑 그 스프 세트로 시켰는데 그 딴 거 다 괜찮은데 햄버거 자체가 물론 완전히 맛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일본 햄버거 치고는 그렇게 맛있진 않았다. 그냥 때우기용이었다 정도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들어오니까 10시였습니다. 10시에 들어왔고 되게 늦게 들어왔죠. 그래서 오늘 많이 걷기도 했고 해서 되게 피곤한데
지금 또 이 녹화 끝나고 나서는 또 올리는 중간에 또 뭘 또 만들어서 강의에서 제출을 해야 되는 게 있어갖고 또 그것까지 하고 자면 지금 새벽 1시거든요. 제가 볼 때 3시나 잘 것 같은데 그러면 내일 또 일정이 아무튼 그래서 내일 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어쨌든 지금 계획이 좀 바뀌어서 왜냐면 넷째 날에 원래 가려고 했던 거였거든요. 그 원래 계속 팬더 플래그십스토어가 그래서 세 번째 날과 네 번째 날에 계획을 다 바꿔야 되는 상황이어서 이제 아까 클로드랑 열심히 바꾸던 와중에 제가 생각 못한 게 있어요. 제가 다른 건 다 예매했었는데 네즈 뮤지엄이랑 뭐 이렇게 예매 값도 필요한 몇 군데가 있는데 그 예매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예매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확인했는데 또 확인하면서 이제 제가 또 몰랐던 거 제가 추천받은 곳이었거든요. 네즈 뮤지엄 그리고 네즈 카페 아마 구마갱우가 만든 그건데 지금 휴관이더라고요. 다음 전시를 준비를 위한 휴관이어서 네즈 미술관하고 네즈 카페는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가봐야 의미가 없다. 네, 의미가 없는 곳이다.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서 다시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그 계획 짠 걸 보여드리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제가 애초에 이거를 화면을 안 켜놔서 보여줄 수가 없네요. 근데 아무튼 계획을 좀 많이 바꿔야 됐어요. 그래서 일단 내일은 제가 일단 내일 늦게까지 자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상태로는 내일 일찍 일어나는 거는 무리일 것 같고 그리고 내일 또 조금 여유 있게 일어나야 저도 이제 살 거고 일단 그리고 9시에 나가봐야 또 지옥철 경험하면 더 힘 빠진다. 그래서 좀 늦게 출발하는 걸로 하는 걸로 해서 계획을 좀 정했습니다. 일단 내일만 그래도 지나면 토일은 출근은 안 하니까 그때 좀 일찍 이겨나가겠지만 일단 내일 자체는 좀 늦게 출발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고 그래서 일단 출발하기 전에 이제 근처에서 이제 원두도 사야 될 원두도 한번 커피 그 내리는 데 가서 한번 마셔보고 괜찮으면 이제 원두 사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넉넉히 10시 반쯤에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면 그때쯤 되면 사람이 없을 거라고 보는데 또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10시 내지는 10시 반 요 사이에 타는 걸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구마갱고 건축 중에도 써닐즈 미나미 아오야마가 또 있다고 클로더 추천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러 갔다가요. 그 다음에 이제 원래 다른 날에 있던 몬 다카나와 요거를 이것도 추천받은 곳인데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 계획을 왜 이렇게 세웠냐면은 추천받은 곳은 어쨌든 가야 미리 빨리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원래 내지미술관이었던 몬 다카나와를 가려고 했는데 내지미술관은 지금 휴관이니까 안 되고 그래서 이제 몬 다카나와라는 곳을 가는 걸로 했는데 여기 뭐 생명의 미래라는 전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좀 제가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고 앞으로 강의할 내용에와도 연결되는 전시인 것 같아서 사실 전시 안 해도 안 해도 그 건물 안에는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전시를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예매를 했는데 좀 비싸요. 3,500엔. 꽤 비싼 전시입니다. 돈 없는 와중에 일단 가는 건데 기대만큼 어떨지 근데 살짝 걱정되는 부분도 있어요. 약간 이런 전시들은 좀 생각보다 기대만큼 그렇거든요. 근데 아무튼 한번 보려고요. 전시가 안 좋아도 뭐 그 안 좋은 거 나름대로의 또 저의 수확이 또 있을 수 있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튼 이 전시 아까 예약했고요. 그 예약하느라 또 정신 없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시 반에 예약되어 있는 이제 팀내 플래닛 보드리스가 아니라 이제 플래닛 전시를 5시 반에 이동해야 되는데 그 전에 클로드는 생갸쿠 반나이 여기가 이제 먹을 것도 많고 하니까 들었다 가라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걸로 갈지 아니면 그냥 바로 팀내 쪽으로 가서 쉬다가 들어갈지 그건 한번 고민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저녁은 신주쿠 저녁을 가는 것도 일단은 계획은 세워놨는데 갈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일본 왔을 때도 신주쿠는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이 볼 게 없었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혹시 몰라서 갈 수도 있는데 피곤하면 일찍 들어올 수 있고요. 일찍 들어와서 그냥 이 근처에서 뭐 먹고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신주쿠도 내 일정에는 저녁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 날에는 좀 일찍 출발하고 숙소에서, 그리고 이제 도쿄 국제 포럼 아트리움이란 곳이 있대요. 여기 무료로 볼 수 있다고 해서 요거 좀 넣어놨고요. 그리고 미쓰비시 이치고칸 뮤지엄, 여기 원래 계획됐던 데였으니까 여기도 예매가 필요할 수 있다고 하는데 현장 예매도 된다고 해서 뭐 현장에서 구매할 수 있으면 구매 들어가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그냥 겉에만 보고 이동해야죠. 그리고 이제 국립신미술관, 이것도 원래 계획됐었는데 여기 보니까 폴 스미스로 본 피카소라는 아주 흥미로운 전시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전 폴 스미스도 되게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물론 폴 스미스 옷은 한 벌밖에 없습니다만 제가 살이 쪄서 안 맞아요. 폴 스미스 작게 나오거든요. 근데 아무튼 폴 스미스로 본 피카소라고 하는 아주 제목 자체는 흥미로운 전시가 있어서 이거 보러 갈 거고, 그리고 이제 요일공원 원래 있었는데 거기 군인 요일 경기장도 볼만하다고 그래서 그것도 같이 좀 보다가 롯본기로 이동한 다음에 예약되어 있는 도쿄 시티뷰를 저녁에 이제 야경을 보게 되겠죠.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토요일 일정도 수정을 했고요. 그리고 일요일은 호쿠사이 뮤지엄 갔다가 도쿄도 현대미술 갔다가, 그 다음에 점심 지나서 한 군데 어딘가를 들을 수 있는데, 일단은 시무기타자로 일단은 다시 찍어놨고, 모르겠습니다. 다시 집에 여기 숙소에 들어와서 이따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시무기타자 쪽에 제가 7시에 예약해 놓은 라이브 공연이 있어요. 노름포 스퀘어라는 그 장소에서 요거를 예약해놨기 때문에 요거를 볼 겁니다. 보고 일찍 귀가를 할 거고요. 왜냐면 그 다음날 이제 또 일찍 그 퇴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시까지 퇴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일요일날은 공연만 딱 보고 와서 푹 잘 예정이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귀국하는 날에는 짐은 일단 코이나코 같은 데다가 다 넣어놓고 도쿠지 템플이랑 옐로우 카페, 캐럿타워, 여기 춘해준데 갔다가 이제 코이나코에서 짐을 찾고 하네다로 한 4시쯤에 이동해서 출국해서 이제 국내로 들어가는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렇게 이제 계획 수정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어제 왔잖아요. 그리고 오늘 이렇게 돌아다니까 엄청 많이 돌아다니긴 했어요. 보니까 건강 웹 보니까 어제가 23,000보, 오늘 27,000보인데, 사실 뭐 이 정도는 예전에도 계속 이렇게 돌았으니까. 근데 지금은 제 나이가 이게 좀 힘든 일정이긴 하네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뭔가 또 지기도 하는 그런, 벌써부터 이제 이틀 지났는데, 근데 아직 3, 4, 5일 남았거든요. 그 기구한 날을 제외한다고 그래도 또 3일 동안 또 이제 알차게 또 보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일본이 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좀 오면서 보니까 이제 이제 지하철도 익숙해지고, 물론 여전히 지하철의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참 찾기가 되게 애매하긴 한데, 아무튼 그래도 아직까지 뭐 전철 잘못한다거나 방향을 잘못한다거나 이런 적은 아직은 없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좀 일본 지하철 노선도 이제 조금 익숙해지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어차피 제가 가는 곳이 대부분 비슷비슷한 곳이라서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래서 아무튼 너무 피곤하고요. 일단 오늘 또 원래 내일까지 보내야 되는 게 있는데, 내일 또 분명 일정 갔다 오고 이러면 분명히 제가 그 일정 소화 못할 거라서 오늘 다 하고 자려고요. 그래서 이제 그 하고 자면 아무리 일찍 해도 2시 넘어서 자게 되겠네요. 그러면 한 8시간 8시간도 못 자겠네요. 어쨌든 내일 9시에는 출발하려면 8시에는 일어나야 되는데, 잠이 좀 모자란 상태에서 진행할 것 같기는 합니다. 네. 아무튼 오늘 간략한 리뷰, 그리고 수정된 일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저는 또 내일 또 갔다 와서
녹화를 했으면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